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일지 교수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토익 문법 핵심 특강 바로 명사편입니다. 자, 명사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먼저 명사의 자리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일명 품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사 문제는 3초에서 5초 사이에 풀어야 되는 문제 정도로 비교적 쉽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리 문제로 품사 문제인 명사를 파악할 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지 그 클루를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는 관사의 뒤에 들어갑니다. 관사라고 함은 하나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와 언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정관사라고 하는 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사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형용사의 뒤에 들어갑니다. 형용사가 수식하는 품사가 바로 명사이므로 빈칸의 앞에 형용사가 있다면 해당하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유격 뒤입니다. 여러분들 소유격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my, 나의, your, 너의, his, 그의 와 같은 것이 바로 소유격이고요. 이런 소유격 뒤에는 누구누구의 명사의 형태가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유격이 보인다면 명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전치사의 뒤에도 역시 여러분들은 명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전치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for, by, to와 같은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 품사 문제 예제를 통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면 보기가 accomplish에서 파생이 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를 봤는데 보기가 이렇게 비슷하다면 그것은 품사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빈칸을 기준으로 앞뒤 한두 단어만 보면 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는 관사죠. 제가 관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언의 경우에는 전치사고 이 전치사가 수식하는 구는 resume까지인데요. 전명구는 제가 줄여서 전명구라고 하겠습니다. 전명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 힌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빈칸의 앞과 뒤를 봐서 관사 때문에 나온 명사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명구 때문에 명사가 없죠. 즉 빈칸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야 돼서 보기에서 명사처럼 보이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먼트로 끝나는 것들이 대개는 명사에 붙는 전미어이기 때문에 accomplishment가 이 문장의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품사 문제의 경우에 이렇게 앞과 뒤의 구조만 보면 웬만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해석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명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첫 번째, 주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빈칸의 뒤에 동사를 찾고 이 동사의 앞에 오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목적어의 자리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전치사의 뒤에 들어가는 명사 역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명사는 보어의 역할을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토익 문제에서 명사가 보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예제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conform에서 파생을 한 비슷한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역시 품사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빈칸의 앞,
빈칸의 뒤에 있는 단어 한두 개만 보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for은 전치사고요.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that은 명사라고 볼 수가 없죠.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식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빈칸 자리가 명사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명사로 보이는 것은 tion, 션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confirmation이 정답이고 굳이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명사 문제는 대개는 빈칸의 앞뒤 한두 단어만 보면 풀릴 정도로 간단한 품사 문제와 역할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명사의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명사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산의 명사로 나뉩니다. 가산명사는 단수의 형태와 복수의 형태가 가능한데요. 가산이 셀 수 있기 때문에 단수라고 함은 하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나 언과 같은 관사와 단수 명사의 형태를 써줘야 되고요. 어와 언이 없다라면 더가 있든지 또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던 소유격이 있든지 이러한 한정사와 함께 써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s나 es를 붙인 복수의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불가산 명사는 불가산, 셀 수 없기 때문에 복수의 형태를 만들 수 없어서 단수의 형태만 가능합니다. 이때 단수로 쓰였더라도 하나라는 의미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해드렸던 가산명사와 써야 되는 어와 어는 절대로 불가산 명사와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사 더나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불가산의 형태와도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사는 가산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토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를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대개는 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불가산 명사를 살펴보면 furniture, 가구, luggage, baggage, 수화물, advice, 조언, information, 정보, machinery, 기계, research, 연구, equipment, 장비, news, 뉴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가산 명사는 자주 나오는 것을 먼저 암기하시고 그 이외의 문제를 풀다가 또 불가산 명사가 나온다면 그때 하나씩 더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invite에서 파생을 한 네 가지 형태가 나왔으니 품사 문제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빈칸의 앞과 뒤의 구조를 가지고 풀 수 있는지 먼저 시도를 해보세요. 빈칸이 맨 처음에 있고 뒤에 있는 to the management workshops는 여러분 전면구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뒤에 이렇게 have라는 동사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맨 처음에 동사의 앞에 와야 되는 주어는 있어야 되겠죠. 전면구는 묶어주시고 동사의 앞에 오는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명사라는 겁니다. 결국은 품사는 일단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사가 아닌 invite나 inviting은 지워주세요. 그러면 invitation이라는 명사가 보일 겁니다. invitation이라는 명사와 invitations라는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단수와 복수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invitations는 여러분 초청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청장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여러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한 부, 두 부, 세 부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단수 명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관사를 써주라고 했는데 빈칸의 앞에 관사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가산명사의 단수 형태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동사가 have였기 때문에 have는 복수 동사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복수 동사와 쓰려면은 주어인 명사에 s가 붙어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D번 invitations가 됩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분 추가로 설명해 드리는데 have의 단수 형태는 has입니다. 혹시라도 단복수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아니라면 혹시 그 문제는 사람명사와 사물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명사는 대부분 가산명사로 나오고요. 가산명사의 성격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단수라면 한정사인 on, the, 소유격 등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수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사물의 명사는 어떤 명사냐에 따라서 가산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불가산명사로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성격으로 풀 수 없다면 결국은 해석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aw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빈칸에 앞과 뒤를 보고 풀 수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가 관사이기 때문에 관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고요. to help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로 보이고요. 투부정사는 일단은 수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묶어주시면 됩니다. 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사, 그것도 단수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s가 안 붙어 있는 걸 찾아볼게요. b랑 d를 소거하시면 a 법과 c lawyer 변호사란 뜻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앞을 보시면 hire이란 단어가 보일 텐데요. hire은 고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용한다라는 의미는 사람을 고용하지 사물을 고용한다라고 하지는 않죠. 해석을 병행했을 때 사람을 고용하다가 좋기 때문에 1번의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명사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설명해드렸던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품사 문제로 명사의 자리를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명사가 하는 역할인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품사와 역할로 나누더라도 보기에 명사가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혹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성격을 물어보는 게 아닌지 판단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기가 남았다면 아무래도 사람과 사물을 나누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명사 문제는 풀이가 가능하실 테니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사 특강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